네, 안녕하세요. 명인들의 복귀 수요일 김석철입니다. 사실 최근에 제가 장세를 약간 보수적으로 봤는데 제 생각보다는 좀 시장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저는 그래서 이 장세의 흐름을 그래서 뭘로 표현을 하냐면요. 빈집털이라고 좀 표현을 하고 있어요. 빈집털이. 그러니까 왜 빈집털이냐면요. 사실 우리가 이제 최근 장세의 흐름을 어떤 팩트를 기반으로 한번 면밀히 따져보면은 사실 이렇게 강하게 오를 만한 어떤 큰 요인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경기가 뭐 다시 회복세를 보인다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기업들의 실적이라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전통적으로 주가라는 것이 기업 실적에 비례해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을 가만히 해보면은 최근에 지수 흐름을 조금 견인하는 대표적인 종목을 하나 꼽으라고 하면은 뭡니까? 삼성전자예요. 그죠? 근데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여러분께서 이제 뭐 지난주에 얘기 나온 부분들 아시겠지만은 실적이 오히려 엄청나게 안 좋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가는 올라간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냐면은 저는 이제 빈집털이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수급 흐름으로 봐야 돼요. 수급 흐름으로. 그러면 이제 수급 흐름으로 본다라는 얘기는 지금은 사실 이제 특별한 매도 압력은 없어요. 그러니까 매도 압력은 없다라는 얘기가 매도 압력이 좀 희석이 됐거든요. 어떻게 희석이 됐냐면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최근에 주가가 밀리는 과정에서 항상 예의 나오는 게 뭐냐면은 신용 매물, 그러니까 악성 매물들이 소화가 되는데 사실은 이제 최근 그 주가가 밀리는 과정 속에서 신용 잔고가 이전에 지난번에 제가 한번 신용 잔고가 바닥 찍을 때 한번 터닝을 온다. 그때 이제 단기적인 배열박기 랠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신용 잔고 기준이 한 16조 원 밑으로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도 사실은 이제 주가가 터닝을 하는 그 시점이 이번에 이제 15조 8천억 정도까지가 신용 잔고가 줄었었어요. 이따가 제가 이제 표를 보여드릴 텐데 그러고 나니까 무슨 얘기냐면 빈집털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급격한 매도 압력이 줄어들게 되니까 이제 뭐냐면 자연스럽게 매물 압박은 줄어들고 거기에 최근 시장을 견인하고 있는 가장 최대의 매수 세력이 어디냐? 외국인이 아니라 우리가 면밀히 생각을 해보면 기계란 말이에요. 기계. 프로그램 매수. 그러니까 프로그램 매수가 그러니까 그 흐름을 이용해서 최근에 이제 뭐 한 4, 5일 동안 프로그램 매수가 한 6, 7천억 정도 유입이 됐잖아요. 그 부분이 이제 시장의 상승을 견인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빈집털이라는 얘기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즉 이 얘기는 최근에 지수의 흐름은 큰 의미는 없다. 왜 그러냐면은 시장이 어떤 트렌드를 보이는 가운데서의 주가의 흐름이 아니라 기계에 의해서 변동이 나타나는 국면이기 때문에 지난주에서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이제 말씀드린 이후에 사실 지수가 올라가서 뭐 여러분들에게 제가 좀 약간 예측은 좀 빗나간 게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시장의 큰 트렌드라든지 큰 포인트는 변한 게 없다. 다만 이 시장의 흐름을 변동성을 주는 요인은 프로그램에 기반한 변동성의 흐름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올라갈 때는 조심하고 떨어질 때는 좀 저가 매수 기회를 노리는 그런 대응 감각은 여전히 유지를 하는 가운데 시장을 너무 이제 그 방향 쪽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반대 방향을 생각하는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지난주부터 이제 이번 주까지 변화된 시장 상황 정리하고 그다음에 그에 따른 투자 전략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제가 이제 모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시장을 볼 때 너무 이제 단편적으로 보지 말자라는 말씀을 제가 계속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은 전체적인 큰 패러다임이 변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요인들이 변해야 되는데 근본적인 요인은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즉 이제 어제 오늘 얘기가 나오고 있는 가장 단기적인 이슈가 뭐냐면은 CPI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 그거는 매달 이제 발표되는 거기 때문에 매달 CPI 발표를 한다든지 FOMC 회의가 열린다든지 하면은 계속 이제 그 이슈를 가지고도 이제 시장이 추적해 들어가는데 사실 제가 보는 견해에서 지금은 큰 의미는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구간은 말입니다. 이제 인플레이션이 어떤 그 크게 뭐 클라이막스를 국면을 보일 때는 뭐 자이언트 스텝을 밟으면서 금리를 엄청나게 크게 올리면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한 그런 제스처들을 이제 취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그 노력을 6월 달부터 했단 말이에요. 그죠? 6월 달 이후부터 계속 해왔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냐면 뭐 CPI 지표가 뭐 급격한 변화, 그러니까 변곡점의 흐름을 보이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그게 이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왜? 금리 인상 기조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금 뭐냐면 그게 변화되는 상황이 아니라 그 인상 폭이라든지 그거 갖고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제 오늘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이슈는 그거지만은 오히려 지금은 우리가 시장 안에서 생각해야 될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는
인플레이션에 따른 금리 이슈보다는 여전히 경기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돈을 풀었다가 돈을 지금은 이제 다시 이제 걷어들이는 구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걷어들이는 과정 속에서 그 뭡니까 인플레이션을 좀 덜 이제 뭡니까 시장에서 덜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서는 경기 회복 국면이 나타나면서 그걸 상쇄시켜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지금은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해보셔야 될 부분들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최근에 삼성전자 상승의 배경을 제가 이따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해드릴 텐데 삼성전자라든지 이 대기업들의 어떤 실적과 실적 컨센서스가 좋아질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경기가 지금은 이제 본격적으로 나아지는 국면이 아니라 여전히 침체 국면 속에서 안 좋아진다거나 이런 국면으로 빠지고 있거든요. 다들 아시다시피 뭐 최근에 중국과의 상황도 안 좋기 때문에 중국과 대무역 부분들, 무역 수지 같은 경우, 경상 수지 같은 경우 지금 안 좋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주가라는 것이 결국은 궁극적으로 기업들의 실적이 개선되는 어떤 시그널,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하는 경기 성장의 어떤 시그널들이 나와야지 안정적이고 탄탄한 주가 상승의 배경으로 자리 잡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께서 생각하셔야 될 것은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유효하다. 이 얘기는 우리가 그러니까 주식시장의 향후 흐름을 판단한다고 했을 때 경기 불확실성이 유효하다는 얘기는 여전히 주가 흐름에 있어서는 강력한 안정적인 어떤 상승 랠리를 기대하기는 여전히 시장 주변의 여건들이 아직까지는 조성되어 있지 않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주식 언제 사라는 얘기냐?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놓고 보면 여러분들 오늘도 그런 말씀을 드릴 거예요. 지금은 이제 예를 들어서 다시 또 저점을 노려라. 그러니까 저점이 들어올 때는 이제 예를 들어서 지수가 한 2, 3일 빠지면서 한 50포인트 정도 빠지면 그때는 이제 여러분께서 이제 저가 매수 일부만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런 트레이딩을 하는 국면이고 본격적으로 주식을 우리가 꽉 채우고 배팅을 하는 지점, 그 지점은 아직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은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보라는 얘기가 전부 다 주식 팔아놓고서 현금 갖고 있어라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은 일정한 현금 자산을 관리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예.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도 하실 수 있겠죠. 1,000만 원, 2,000만 원밖에 없는데 거기서 얼마 현금 갖고서 얼마 갖고서 주식 투자하느냐. 그럼에도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전면적인 배팅을 하면은 나는 다 잘해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보편적인 우리 개인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손실의 구간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꾸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면서 기본적인 어떤 현금 포지션, 보수적인 포지션을 유지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 배경은 결국은 여기에 있다. 경기 불확실성이 아직까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라는 점, 이 부분을 우리가 계속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올 상반기까지는 경기 회복 국면에서 터닝을 할 수 있는 시그널을 계속해서 기다리는 자리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궁극적으로는. 이제 그런 바탕 하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술적인 트레이딩을 해야 되겠죠. 지수가 이제 예를 들어서 2200포인트 초반대 들어오면은 최근에 제가 말씀드렸던 여행이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제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저가 매수를 했다가 또 다시 또 위에서 업고 이제 이런 대응을 하겠지만은 궁극적으로는 뭐냐면은 경기 불확실 패러다임이 아직까지는 시장을 누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분명히 생각을 하셔야 될 것이 우리가 과거에 말입니다. 저도 이제 그 IMF 때 저도 주식시장에서 종사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IMF가 터지기 전에도 그랬어요, 사실은. 다 좋다라고 얘기하고 아직 우리나라 경제 끄떡없다. 근데 다 속았잖아요, 사실은. 그죠? 정부에 속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위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요. 소리 소문 없이 오지 않고 약간씩의 시그널을 계속해서 보내줘요. 근데 그 시그널을 미리미리 생각을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나중에 결과는 크게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여러분께서 분명히 생각하셔야 될 것이 제가 지난번에 장단기 금리의 역전이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시 하나하나의 시그널이고 경기가 좀처럼 회복 국면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라는 점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의 시그널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께서 지금은 이제 수면 밑으로 좀 가라앉아 있는 상황이지만은 건설 회사들의 회사채 발행이 여전히 불확실하고 회사채 발행이 잘 안 되고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사실 시장 수면 밑에서는 시그널로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단편적으로 보이는 지엽적으로 보이는
하루하루의 주가 등락을 가지고 생각하기 이전에 그런 부분들이 큰 변화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보수적인 관점을 유지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나타나는 지수의 상승의 흐름을 마냥 무작정 따라가는 대응은 조금 지양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시장 상황은 뭐냐면 기본적으로는 뭐냐면은 경기 불확실성이라는 어떤 기본적인 하락 프레임은 여전히 유효한데 다만 빈집 털이라는 얘기가 뭐냐면 단기 수급의 선순환 과정이 연출되고 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아까 이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이제 이게 뭐냐면은 그런 거예요. 단기 수급의 선순환이라는 것이 이번에 말입니다. 주가가 밀리는 과정에서 어떤 현상이 벌어졌었냐면 제가 지난번에 했잖아요. 1차 매도의 클라이막스가 한번 나왔다. 이제 신용 클라이막스가 나왔다라는 얘기를 드린 것이 보시면은요. 이게 지금 신용 잔고거든요. 제가 이제 그 주식의 어떤 그런 등락이 연출되는 자리에서는 수급 구조를 먼저 우리가 객관적인 수급 구조를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번에 보세요. 신용이 털리는 과정 속에서 신용 잔고가 어디까지, 얼마까지 지금 뭡니까? 얼마까지 출회가 됐었냐, 얼마까지 줄었었냐면은 15조 8천억 대까지. 그러니까 지난번에 여러분들, 뭡니까? 그 주가 한번 단기 저점 찍고 난 다음에 그 단기 베어마켓 랠리 한번 전개된 때 있었잖아요. 그때가 이제 뭐냐면은 그때를 한번 쭉 한번 땡겨 드려 보면은 그때가 16조 천억, 그죠? 16조 원대. 요때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때가 언제 10월 말이잖아요. 10월 말, 그러니까 11월 달 초에 한번 지수가 단기적인 어떤 베어마켓 랠리를 펼쳤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신용잔고가 줄었다라는 얘기는 그 전에 신용이 막 털리면서 주가를 밀어냈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신용잔고가 이제 16조 원대까지 들어오니까 종합주가 지수가 그때 그 당시에 어떤 현상을 보였어요? 이때, 종합주가 지수가 이때잖아요. 이때 보면은, 잠깐만요. 좀 당겨드리면은, 요때죠, 요때. 요때 보면은 10월 말, 요때부터 종합주가 지수가 10월 28일이죠. 이때 2290포인트에서 2500까지 한번 올려버렸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이때도 이제 빈집털이였거든요. 단기적으로 어떤 수급 구조가 선순환 구조로 전환돼 버리니까 조그만 매수에서도 주가가 올라갔단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신용잔고가 지난주에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신용잔고가 이번에 지난번보다 더 줄었어요. 이번에 15조 8천억대까지 줄었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15조 8천억대까지 주는 과정에서 뭐가 나타났겠어요? 이게 매도 물량으로 나오면서 주가를 밀어내렸단 말이에요. 그게 다시 이제 반발 매수 심리로 작용을 하면서 주가가 올랐는데 이번에 이제 오르는 배경에서도 결국은 뭐가 올렸습니까? 프로그램이 올린 거잖아요. 이 보시면은, 그죠? 보시면은 이번에 제가 이제 방송하고 지난주 일주 넘어서 구간에서 프로그램 매수가 뭐 2천억, 2,800억, 2,300억 그 다음에 월요일 날에는 4,700억 정도가 유입이 됐단 말이에요. 이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이 되면 다 어디로 매수가 들어오겠어요? 시가총액 상위권 종목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삼성전자라든지. 제가 그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거래량이 막 통통하게 살을 찌우면서 올라가는 국면이 아니라 거래량은 여전히 4억 주, 5억 주대에서 거래량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뭐예요? 종합주가 지수는 올라가는데 그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매수의 주체자가 결국은 프로그램에 의해서 올라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되면은요, 뻔한 게 뭐냐면은요, 우리가 뭐 CPI 이런 거 생각하기 전에 뻔한 게 뭐냐면은요, 다시 또 기관, 그 다음에 특히 금융투자애들이 업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지수는 또 다시 밀리는 거예요. 이건 뻔한 거거든요. 이거 잘 기억해 두세요. 주말 아니면 다음 주 초반 코스에서 기관 투자가들, 금융투자 쪽에서 특히 이제 매도 플레이로 전환되잖아요. 그럼 지수는 당연히 밀리는 거예요. 뭐 CPI가 좋게 나왔다는 안 좋게 나왔다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시장 상황이 시장의 큰 패러다임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단기 수급 구조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한번, 그러니까 뭐 다음 주에 제가 이걸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 드릴게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최근에 이제 이 단기 수급의 선순환 구조라는 것이 최근에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금융투자 쪽에서 최근 한 3일 동안 또 한 5천억, 7천억 정도 순매수 보였잖아요. 그죠? 이거 조금 크게 좀 잡아드리면은 요겁니다. 요거. 예, 금융투자. 그러니까 얘네들이 계속 샀다 팔았다 하면서 그전에는 어땠어요? 그전에는 이 금융투자 애들 쪽에서 팔고, 그죠? 그 전에는 사고 하면서 이게 웩도독이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얘네들이 자꾸 이제 조정을 하는 거예요. 예. 먼저 선물 쪽에서 롱 포지션, 숏 포지션 취해놓고서
프로그램으로 매수했다가 올려놓고 때리고 또 다시 뭡니까? 고점에서 다시 또 청산하면서 숏포지션 취하고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3일 동안 지금 기관의 경우에는 한 4일 동안 기관 투자가들의 경우가 순매수가 얼마입니까? 1조 한 2천억, 한 3천억 정도가 들어왔거든요. 근데 그 중에 대부분이 금융투자 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융투자가 주로 그 프로그램 갖고서 이렇게 장난들을 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메커니즘을 잘 기억해서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그 말씀 드리고 난 다음에 주가 한번 밀린 적이 있었잖아요. 10월 말인가 그때 10월 말 때 그때 저기 뭡니까 윈도우 드레시가 한번 들어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한번 하루 이틀 정도 있다가 다시 한번 주가 밀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구조가 지금 전체적으로 또 시장 상황을 유인해내고 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면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시장의 볼륨이 제한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의 볼륨이 커져 있으면 있다고 짓들을 못해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뭐냐면 시장 상황이 그런 어떤 불확실성에 의한 변동성이 프로그램에서 연출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많이 올라가거나 아니면 프로그램에 의해서 어떤 프로그램의 매수의 클라이막스가 나타나는 지점에서는 오히려 반대급부를 대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단기적인 전술에 있어서는. 그러면서 시장은 뭡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지금은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이 되기 때문에 시세의 어떤 흐름이라는 게 뻔해요. 뭐 어떻게 움직이냐면은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지수를 견인했던 가장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가 뭐예요? 삼성전자잖아요. 삼성전자. 그러니까 삼성전자인데 보시면은 삼성전자도 그러니까 되게 아이러니컬한 거예요. 전문가들도 사실 이걸 잘 이해를 못 해요. 왜 이해를 못 하냐면은 생각해 보세요. 이 주식을 최고로 공부한 사람들, 주식을 어떤 그런 뭡니까? EPS라든지 아니면 FOR라든지 PBR 개념으로 공부한 사람들이 이걸 이해를 못 해요. 왜? 이거 당연히 지금 이제 삼성전자는 지금 당연히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올 것이고 4분기 지금 실적 컨센서스도 안 좋게 나오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주가는 오히려 반대로 올라가고 있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이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외국인 투자가들이 최근에 보시면은 이 삼성전자를 또 사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외국인 투자가들이 여러분들이 샀다라는 얘기는 개인 투자가들은 팔았죠, 이번에. 이번에 개인 투자가들은 밑에서 잡았던 물량들, 개인 투자가들은 한 6만 원 이하 때, 이번에 이제 한 5만 5천 원, 5만 4천 원대 왔던 물량들 단기 대응하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외국인 투자가들은 그 전에 팔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또 다시 물량 줄으니까 다시 또 물량을 채우는 과정이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가들이 최근에 뭡니까? 한 5일 동안 매수를 보였죠. 근데 이 매수가 또 대부분이 뭐냐면은 프로그램과 연동된 매수란 말이에요. 예. 그렇게 되니까 삼성전자 올라가니까 지수는 올라가고. 근데 이제 보세요. 제가 예언을 해드리면은 이번 주말이라든지 다음 주 이제 되면은 다시 또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면은 어김없이 삼성전자는 순매도로 나오게 될 거예요. 이건 뻔한 거거든요, 사실은요. 예. 그러면 지수는 또 다시 흔들게 되고 지수가 흔들리게 되면은 주변에 있는 종목들이 또 약간 심리적 부담감을 느끼게 되면 이식 매물 나오고 경계 매물 나오고 이제 그런 식으로 연출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흐름을 좌우하는 거는 결국은 시장의 볼륨, 제한적인 볼륨을 중심으로 하는 제가 웹도독을 자꾸 얘기하는 거 지금 시장의 메커니즘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어떤 뚜렷한 모멘텀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예. 그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시장의 흐름이었다. 그리고 이제 뭐냐면은 그렇게 되니까 이제 지수가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게 되니까 종목들의 경우는 뭐예요? 순환이 돌아가는데 오늘까지 이제 순환 돌아가는 종목들이 뭐냐면 선발적으로 순환 돌아갔다는 종목들의 경우는 뭡니까? 사실은 이제 그 내수, 소비 이런 것들이 사실 이번 지수 마디 속에서 첫 번째 선봉장 역할을 했다가 오늘 이제 따라 올라가는 종목들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2차 전지 이런 것들이 올라가는데 여러분들 그거는요. 막판에 끌려 올라가는 종목들의 경우는요. 지수 다 올라가는 자리에서 막판에 이제 끌려 올라가는 종목들의 경우는 뭐냐면 찾다가 들어 올라간 종목 없나? 얘네 있네. 이렇게 올라간 것이지. 그런 종목들은 맞으면은요. 지수가 맞으면은요. 오히려 제일 먼저 맞을 섹터가 될 거예요. 2차 전지라든지 이런 종목들의 경우에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흐름을 분명히 구분을 하셔야 된다. 예,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그래서 종목들의 경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삼성전자가 또 이번 지수의 어떤 그런 변동성 흐름 속에서 키맨 역할을 할 거예요. 삼성전자가. 근데 보시면 삼성전자가 이제 지난 고점 수준까지 다시 또 강하게 리바운드가 들어왔는데
제가 보는 게에서 어떤 추세 전환의 흐름이라기보다는 이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이번에 보면은 하이닉스 그랬죠. 그다음에 뭐 삼성 SDI 뭐 주요 이제 기술주들이 올라갔는데 얘네들의 경우는 제가 볼 때는 분명히 한계성을 가진 상승의 흐름이다. 경기가 불확실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성장주라든지 기술주 개념의 종목들이 랠리를 펼칠 것이다. 그거는 여러분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면 어느 정도 올라왔다라고 했을 때는 걔네들이 변동성의 흐름에서 선봉장 역할을 할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지점은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냐면은 그 시세 흐름이 이제 개별주 흐름에서는 이제 그 순환이 들어갔는데 오늘 뭐 개별주 쪽에서 순환 들어간 종목들 쪽에서는 특히 최근에 이제 그 뭡니까 제약 바이오주들의 경우도 약간씩 꿈틀대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여러분들 분명히 구분하셔야 될 것은 이런 흐름들이 제약 바이오 움직이는 흐름들이 어떤 뭐 이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과거에 한참 코로나가 유행했던 시점에서 했던 흐름들하고는 분명히 구분이 돼요. 근데 재밌는 게 여러분들 코로나 당시에 막 랠리를 펼쳤던 종목들 지금 최근에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 있죠. 막 주가 조작 얘기.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들 그때 한철 코로나에 관련돼서 뭘 개발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 막 한참 뛰어 올리고서 다 때려버리고 막 이랬던 흐름인데 지금은 여러분들 그런 흐름은 아니에요. 지금은 그냥 뒤풀이 파동해서 그냥 붙여먹게 하는 흐름이지 연속성을 보일 수 있는 흐름 아니다. 왜 그러냐면은 시장에 지금은 매수 수요가 탄탄한 장세가 아니란 말이에요. 돈이 들어와 있는 장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국지전은 벌어질지언정 지금 어떤 레이스가 펼쳐질 수 있는 흐름은 아니다. 그러니까 단기 대응은 가능해요. 왜냐하면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 그리고 이제 오늘 보면은 뭐 2차 전지라는 이런 것들이 올라왔는데 아까 제가 이제 설명드렸던 것이 그런 거예요. 2차 전지 관련주들의 경우도 올라가는 흐름들 보면은요, 이렇게 많이 빠진 애들이 그냥 고개를 한번 슥 쳐들어줬던 것이지 이런 것들이 새롭게 추세 전환의 흐름으로 나오는 건 분명히 아니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 흐름이 먼저 이번에 지수가 저점에서 반등 들어올 때 선봉장 역할을 했던 종목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거의 다 이제 반등 주면서 한 번씩 다 돌아가면서 반등 줬는데 제일 반등 안 준 애들이 뭐야? 로 이제 나타나는 흐름이다. 그 이상 뒤도 아니다. 그렇게 좀 해석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지금은 그래서 뭐냐면 시세들이 딱 한 바퀴 반등을 줬기 때문에 지금 신규 매수하는 부분들의 경우는 어떤 섹터별 흐름 속에서 약간 부담스러운 흐름이다. 자리다. 지금 이 자리는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하면은요, 중기 트렌드는 유효하다. 중기 트렌드가 유효하다는 얘기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매주 출연을 하는데 사실 매주 출연을 하면서 크게 변화된 건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변화되는 것이지 큰 어떤 흐름의 변화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중기 트렌드가 유효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면 중기 트렌드가 언제 바뀔 것이냐? 저는 최소한 올 상반기까지 계속 말씀드리지만요. 상반기까지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매수 시점이라는 것은 전면적인 배팅, 그야말로 집 팔고 돈 팔아서 주식을 풋배팅할 수 있는 그런 시점, 그 시점은 아직은 우리가 좀 더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중기 트렌드가 아직까지는 약세이기 때문에. 그전에는 이제 국지전은 우리가 벌일 수 있겠죠. 팔았다가 또 다시 기다렸다가 매수하는 그런 대응을 하겠죠. 근데 지금은 중기 트렌드가 하락 트렌드가 유효하기 때문에 지금은 계속 먹었으면 빨리 팔아서 현금 만들어 놓고 기다렸다가 또 다시 저가 매수하고 이제 그런 대응. 그러니까 언제든지 내 계좌에 현금이 찰찰찰 넘치게 하는 게 아직까지는 필요하다. 라고 말씀드리고. 그래서 제한적인 시장 대응은 계속해서 그런 관점 하에서는 우리가 유효하다. 그리고 지금은 지수에 그러면 저는 단기 목표치까지는 지금 왔다고 봐요. 그럼 그 자리가 어디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그 종합주가지수 33일선의 기준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3.13일 이동평균선 요 자리가 얼마냐면 2,300 얼마입니까? 지금 50포인트, 60포인트짜리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맨날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지수 자리잖아요. 요 자리가. 요 33일 이동평균선 요 자리가. 이 자리가 지금 2,360포인트란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 리바운드의 목표치까지는 왔다.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약간 좀 올려붙였다가 다시 한번 때리는 그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없다. 뭐에 의해서? 프로그램 변동성에 의해서. 그래서 다음 주까지 그런 흐름을 염두에 둔 대응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자리는 적극적으로 이제 현금을 다 만들어 놓은 자리. 왜? 다시 사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다시 사기 위해서 현금을 만들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은 신규 매수보다는 매도에 치중하거나 단기 관망하는 대응이 필요하다.
그래서 재매수 그러면 팔아서 또 언제 살 거냐? 제가 볼 때는 또 다시 2,300포인트 저는 이하짜리로 또 들어온다고 봐요. 그러면 그때는 또 편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약간 매수하는 게 불안하다. 그러니까 지금 좀 기다렸다가 다시 또 팔아놨다가 2,300 이하를 좀 대기하는 그런 대응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뭐 시장에 그러면 좀 또 최근에 올라오면서 약간 또 여러분들에게 분위기를 좀 좋게 만들어주고 있는데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시장의 본질적인 흐름은 항상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하면서 국지전적인 흐름에 단기 대응을 접목시키는 그런 대응 투자 포인트가 중요하다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